네, 시청자 여러분, 네, 저희 시간이 왔습니다. 자, 박수범의 이기자 시간이 왔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제가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좀 기술적인 대응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조 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MSCD라든지 아니면 DMI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볼린저 밴드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방송을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도대체 보조 지표 중에서 우리가 또 많이들 또 보고 있고 관심이 많은 또 보조 지표를 또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단순하게 좀 단기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안성맞춤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롱 포지션보다는 숏 포지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보조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보조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잠시만요. 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계산식과 통계를 통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상승할 종목인지, 우리에게 수익을 좀 줄 수 있는 종목인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름이 아니라 스토캐스틱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좀 들어보셨고, 지금 현재 활용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캐스틱이 이제 오실레이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슬로우로 볼 수가 있는 방법도 있고, 이제 패스트로 볼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참고해 볼 만한 내용들은 아무래도 스토캐스틱의 슬로우 쪽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토캐스틱의 좀 역사를 좀 보게 되면요. 자, 윌리엄 두니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는 만들었는데 누가 이걸 흥행시키냐? 1950년대에 이제 조지 레인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토캐스틱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역사적으로 따져본다면 대략 한 70년 정도에 만들어진 보조지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에 따른 이제 보시는 것처럼 스토캐스틱은 일정 기간의 가격 범위에서 종가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계산해서 가격의 모멘텀을 측정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과열 구간에 놓여 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좀 과매도 구간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 스토캐스틱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주가 변동폭에 대한 상대적 위치값이다라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가 변동폭에 대한 상대적 위치값. 주가 변동폭이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0부터 10까지다라고 한다면 0부터 10 사이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상대적 위치값을 알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0이 아니라 이제 0에서 100까지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움직임을 우리가 중간 가격이 50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과매도 구간인 20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과열 구간인 80으로 봐야 될지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매도를 해야 될지 매수를 해야 될지를 빠르게 좀 판단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참고사항이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변동폭은 고가 마이너스 저가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상대적 위치값이라는 건 현재 가격의 마이너스 저가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가격이 예를 들어서 12,000원이다. 12,000원이고 지금 현재 저가 가격이 지금 현재 10,000원이다 한다면 2,000원이 상대적인 위치값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내용들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자, 현재 가격 마이너스 저가, 그리고 고가 마이너스 저가에다가 그러니까 분모죠. 그에 따른 이제 곱하기 100을 통해서 우리가 위치를 갖다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뭐 시청자분들이 열심히 뭐 어떻게 뭐 계산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스토캐스틱만 이제 설치가 돼 있는 보조지표만 이제 설정만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다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어서 스토캐스팅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인지 매도할 수 있는 자리인지를 알려주는구나. 라고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잡하게 이거 공식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상대적 위치값을 주가 변동폭으로 나누게 되는 거고요. 그에 대한 곱하기 100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제 본다라는 거죠. 20%인지 30%인지 40%인지를 본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렇지 않고 100을 곱하지 않는다 한다면 분자 분모를 통해서 우리가 위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보자면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좀 난해하고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확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면 스토캐스틱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통 80 이상은 과매수 구간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뭐 그리고 20 미만으로 내려오면 과매도 구간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자, 그리고 이제 스토캐스틱에 이제 K선과 이제 D선이 있습니다. K선과 D선이 있는데,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K선 같은 경우에는 스토캐스틱 N이라고 나와 있죠. 이 N이 이제 5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D선 같은 경우에는 이 N선의 M일을 이동평균선으로 본 부분들인데,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K와 D선을 통해서 우리가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선이 보통 빨간 선이죠. 빨간 선으로 우리가 측정되고 D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노란 선이라든가 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쓰는 부분들인데, 이 K선 같은 경우에 이제 노란 선을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준다 한다면 이게 바로 이제 매수 시점이 되는 거죠. 매수 시점이 되고, 반대로 해서 반대의 움직임이 나와주게 된다. 반대의 움직임이 이렇게 해서 좀 나와주게 된다면 위에 있는 게 이제 K선이고 아래에 있는 게 이제 D선이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해서 데드 크로스가 난다라면 이건 매도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이제 MACD 오실레이터라는 부분들과 여러 가지 뭐 기준선과 조금 비슷하다라고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스토캐스틱이 좀 더 정밀하게 좀 잡아주는 보조지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그 부분에서 지금 보게 되면 보조지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보게 되면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이고, 자, 이 스토캐스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매수점을 잡는 부분들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 선이 보게 되면 이제 빨간 선이 K선입니다. K선. 그리고 초록색 선이 D선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골든 크로스가 났죠.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그렇다면 여기가 하나의 매수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매수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과열 구간에 접어든 부분들이죠. 과열 구간에 매수세가 좀 강력한 과열 구간에 접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하나의 좀 매도 시점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스토캐스틱상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K와 D선이 다시 한번 더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주면서 저점 신호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하나의 매수 시점이 된다라는 거죠. 매수. 자, 매수가 되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납니다. 20%까지 올라갔다가 K선이 20% 이상, 80% 이상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더 이제 그 초록색 선을 이탈하면서 이제 추세가 하락되는 데드 크로스가 나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매도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에 따른 이제 신호가 또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매수 시점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흐름들이 이제 쭉쭉쭉쭉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80%까지 이상이 좀 나와주게 되면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하나의 고점 신호다, 매도해라라는 신호가 좀 나와주게 된다라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면서 지금 현재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차트 하나만 보고는
하나만 보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차트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를 보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자,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다시 한번 더 상승하겠다라는 상승하겠다라는 신호가 나와주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좀 매도 신호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고 데드 크로스로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매수해라라는 신호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오다가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납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또 하나의 매도 시점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또 하나의 또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매수해라라는 신호가 좀 나와주게 됩니다. 매수. 자 그래서 이런 매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또 매도해라는 또 신호가 여기서 좀 나와주게 되는 부분들이죠. 아무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기준선이 되는 20가 80을 통해서 그에 대한 이제 K선과 D선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우리가 또 설정하는 부분들이 보게 되면 533이라고 적혀 있는 걸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1066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보통은 533을 좀 많이 이용합니다. 그다음 533이라는 게 이게 K선과 D선을 설정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라고 좀 질문이 나와줄 수가 있는데 자 5선이라는 건 일봉의 5개, 일봉의 5개를 통해서 고점과 저점을 이제 잡는다라는 거죠. 하나의 일봉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개의 봉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최고 위쪽이 15,000원이었다. 그리고 최저점이 10,000원이었다라고 우리가 좀 봤을 때는 이 5개의 일봉을 통해서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3으로 또 우리가 평균적인 3일, 3거래일을 통해서도 평균적으로 이제 533이라는 일반적으로 533이라는 부분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은 이제 평균 가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을 2로 설정할 수도 있고 1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보는 게 533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좀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청자분들에게 또 수익을 만드는데 많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한번 보고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 2번, 3번 꼭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또 시청자분들에게 또 더 좋은 또 주식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보조지표들을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